안녕하십니까.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좀 한잔 하시죠. 예. 지난 달 29일, 30일 뭐 정책 당대회를 광주에서 뭐 한글로 보도가 나오던데, 예. 그때 물론 뭐 참석을 하셨을 테고, 작년에 총선 대선 경과하면서 진보 진영이 큰 변화가 있었는데, 뭐 상처라면 상처고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작년 총선 마치고 난 이후부터 이른바 이제 우리 통합진보당이 많은 분열의 아픔이나 위기를 겪지 않았습니까? 네, 이제 대선까지 이제 그게 쭉 좀 진행됐던 것 같고, 대선 이후에 들어와 가지고는 이제 많이 이제 회복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선 이후에는. 예. 특히 이제 부산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이제 그런 어떤 분열의 어떤 그런 아픔이나 이런 게 그렇게 크지 않았고 골도 그렇게 깊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뭐 제가 국민참여당 뭐 그렇죠. 출신이지만 제가 지금 시당위원장을 하고 있는 것만 봐도 이제 그렇게 운영해 오셨기 때문에 작년 바로 지난주 29일 30일 날 이제 광주에서 5천 명의 당원들이 모였습니다. 이전에도 이제 세 번째였는데 이전에도 그렇게 많이 모이진 않았는데 5천 명의 당원들이 모여가지고 서로가 새롭게 결의하는 그 모습들을 보면서 많은 당원들이 아주 공감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위기는 끝났다. 이제 진보는 다시 부활했다. 이제 이기는 것만 남았다. 모든 선거가 있으면 뭐 진보 진영의 이제 저 화두 중에 하나가 그 야권 연대라는 그 프레임, 이거를 어떻게 이제 풀어낼 것이냐 이 부분인데, 보시기에 야권 연대의 틀이 그대로 뭐 유지 발전될 수 있을 것이라고 보십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현상으로는 이제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그런 논의는 시작되겠지만 저희 당은 기본적으로 뭐 야권 연대는 기본 방침입니다. 기본 방침. 예, 그래서 야권 연대를 통해서 진보적 정권 교체를 하자는 것이 기본 방침이기 때문에 꾸준히 그 길로 나갈 겁니다. 그런데 이제 다른 정당들이 지금 현재 상황에서 이제 얼마만큼 준비되어 있는가에 따라서 상황은 많이 달라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죠. 연대라는 상대가 있는 거니까. 그렇죠. 그래서 뭐 저희들은 시종일관 그 입장 그대로 진행해 나갈 생각이고요. 지방선거 전까지는 조금 그래도 어렵진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당면에서 지방선거에 가까이 가게 되면 제가 생각할 때는 다른 당에서도 요구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야권의 일단 제일 큰 세력은 일단 민주당 아닙니까, 그죠? 그렇죠. 민주당이 그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적극성을 가지고 포용성을 가지고 이제 뭐 활동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고 보여지는데, 저희들은 기본적으로 시장부터 구청장, 뭐 시의원, 기초의원까지 후보는 다 낸다라는 것이 기본 원칙입니다. 일단 지방선거의 각급 후보들을 다 일단 독자적으로 선출을 하고 그 바탕 위에서 야권연대 다른 당과의 이제 단일화 문제나 뭐 이런 부분도 모색해 보겠다 이런 말씀이죠. 저희들 당은 통합진보당은 그게 가능한데요. 오히려 다른 정당들이 그게 잘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저희 당은 뭐 시장 후보부터 해가지고 구청장도 몇 명 정도는 준비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시의원, 기초의원은 가능한 한 많이 좀 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통합진보당 내에서 이제 가장 유력하게 시장 후보로 거명되고 있는 분이 이제 뭐 위원장님이라고 얘기를 들었는데 어떻습니까? 뭐 이렇게 시장 후보로 이렇게 당내에서 이렇게 막 기대를 받고 있는 현상에 대해서 한번. 금방 말씀하셨지만 이제 통합진보당은 당원들이 직접 후보를 선출하는 이제 그런 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진성 당원제 이렇게 해서 그렇게 해서 지금 제가 뭐 여기서 뭐 언론을 앞에서 그렇죠. 뭐 출마 여부를 이야기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또 다른 뭐 출마 의사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볼 때는 형평성의 문제도 있기 때문에 그건 적절하지 않는 것 같고요. 저한테 중임이 맡겨진다면 저는 뭐 충실히 수행할 생각입니다. 위원장님은 뭐 의사 시고 지금도 의사시고 뭐 옛날부터 의사시고 또 이제 뭐 지역 해운대 반송 지역에서 또 이제
그 해인 의원인가요? 예, 예. 네. 그 해운대 구의원도 2분 하시고 듣기로는 이제 뭐 빈민운동에 관심이 많으셔가지고 처음에 이렇게 뭐 지역 활동 뭐 이렇게 쭉 하신 걸로 그렇게 뭐 보도를 봤는데 진보정당 운동에 이렇게 몸을 담게 되신 계기나 뭐 이런 거 좀 궁금해하시는 분이 상당히 많던데. 빈민운동은 아니고요. 네. 예. 이제 처음에 시작했던 지역이 어려운 분들이 많이 계신 건 사실이지만 지역이, 처음부터 이제 풀뿌리 이제 지역 활동에 관심이 많이 있었던 거죠. 그리고 해인 의원 자체도 사실은 이제 지역 의원이라는 개념으로 시작했던 거였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쭉 시작하다가 지역 활동을 지금까지 한 15년 정도가 됐는데요. 아, 벌써 15년. 예. 처음에는 작은 마을이라도 하나 제대로 한번 해보자 이런 생각에서 출마를 했다가 여기 보니까 이제 그게 작은 마을에서만 풀어질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는 걸 느끼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구청장, 뭐 국회의원까지 이렇게 나서게 되었던 거죠. 이 사람의 병을 고치는 게 의사라면 이 병든 사회를 고치는 의사도 필요하지 않겠는가 그렇죠.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주 참 아주 멋진 비유인데요 보니까 사회 병을 고치는 그게 이제 보시면 이제 지금 볼 때는 이제 진보 정당의 역할이다. 예. 위원장님 같은 경우는 이제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국민참여당하고 민주노동당 합치면서 이제 통합진보당에 이제 몸을 담게 되셨는데, 그리고 이제 국민참여당에 계셨던 분들은 또 상당 부분 또 진보 정의당 쪽으로 이제 그 나가신 것도 이제 사실인 것 같은데 보시기 어떻습니까? 왜 진보 진영이 지금 이렇게 좀 이렇게 외양상 이제 분열돼서 이렇게 뭐 요즘 국정원의 그 여론 조작의 실체가 하나씩 밝혀지고 있지 않습니까? 어제 제가 봤던 내용은 작년 2월 달부터 국정원에서 70여 명의 사이버팀을 구성해가지고 집중적으로 통합진보당에 대한 여론 공작을 시작했다. 이렇게 언론에 나오더라고요. 저는 본질이 거기에 있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여론 조작을 통해서 야권 연대를 깨고 정권을 다시 잡겠다라는 목표에 끊임없이 우리 통합진보당이 어떻게 보면은 그 희생양이 되었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요. 물론 뭐 우리 내부적으로도 조금 아쉬운 점도 있죠. 좀 더 적극적으로 당원들의 지혜를 모으고 국민들의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이면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부산에서의 좀 이렇게 좀 진보정당 활동 이런 거는 보시기 어떻습니까? 풍토라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또 이때까지 뭐 역사성이라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저는 상당히 좋은 토양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게, 사실은 91년도에 3당 합당 이전만 하더라도 정말 야도의 그렇죠. 대표적인 야도 도시 아닙니까? 부산 부마 항쟁이라는 것도 다 있어 왔던 거고, 우리나라의 민주주의가 가장 위기에 빠졌을 때는 부산 사람들이 사실은 제일 먼저 그 민주주의를 다시 지켜나가는데 앞장에 섰던 곳이기도 한데요. 근데 이제 워낙 이 지역이 이제 새누리당이 이제 1당으로 20년 이상 쭉 해오다 보니까 거기에 좀 짓눌려 있는 측면이 좀 있지 않는가. 근데 언제든지 저는 우리 시민들이 이제 결심하고 나서게 되면 분위기를 얼마든지 반전시킬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길게 보면은 90년 이후 지금까지 뭐 한 23년, 그리고 짧게는 뭐 지금 이제 뭐 현 시장이 이제 내년이면 이제 재임 이제 10년을 맡게 되는데, 보시기 어떻습니까? 뭐 이제 그 어느 한 특정 세력이 이제 뭐 계속 이렇게 지역에서 모든 이제 뭐 권한을 이제 독점해 오면서 나타난 병폐 이런 건 뭐라고 보십니까? 제가 요즘 이제 현장을 많이 다니게 됩니다. 현장을 다니면서 현장의 목소리를 듣다 보니까 부산이 여러 측면에서 가장 낙후되어 있다. 가장 침체되어 있다. 그걸 확인하게 됩니다. 제가 느낄 때는 변하지 않는 정치 구조. 이게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 같아요. 정치가 질곡이다. 예, 가장 큰. 예를 들어서 건설 노동자들이 지금 목소리가 뭐냐면 8시간 노동을 좀 할 수 있도록 해달라. 8시간 노동을. 이게 지금
123년 전에 저 그렇죠. 미국에서 나왔던 이야기인데. 메이데이가 그러니까요. 그걸 기념해서 생긴 거죠. 그렇죠. 예. 부산에서는 지금 그게 주요 구호로 나오고 있더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게 관급 공사를 하고 있는데 더 심하다는 거죠. 관행으로. 예. 관습, 관행. 이런 이유로 그게 현장은 그대로 되어 있다는 거죠. 발전하지 않고. 저는 그걸 보면서 정말 놀랐습니다. 관급 공사에서부터 부산시가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한다면 그런 부조리나 비리나 이런 게 근절될 수 있는데 부산은 그런 면에서는 아주 낙후되어 있습니다. 뭐 이제 건설하시는 분들 중에는 뭐 자기가 이제 기계를 가지고 임대를 하지 않습니까? 그 임대료가 부산이 가장 낮다는 거죠. 이 30만 원씩 낮다. 다른 지역에 비해서. 예. 왜 그럴까? 그거는 부산시가 전적인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체적으로 봐서 어떻습니까? 부산에서 시민들의 예를 들어서 삶의 질이나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매년 부산을 떠나는 20, 30대가 19,000명 정도 된다고 그러잖아요. 2만 명 가까운 청년들이 빠져나가니까 부산 자체는 고령화되고 출산율은 낮아지는 거고 그 다음에 뭐 교육이나 이런 것도 자연스럽게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게 왜 이렇게 될까? 고용 불안에 시달리지 않는 안정적인 일자리를 사람들이 원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려면 저는 이런 안정적인 일자리를 위해서는 부산시가 먼저 적극적으로 나서야 된다. 정리해고도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풍산금속 같은 경우에는 풍산 마이크로텍 2년 가까이 지금 부당해고라고 판정이 났는데도 다시 복귀를 못하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뭐 지금 비정규직이 얼마나 많습니까? 서울시가 2달 전에 서울시가 그렇죠. 서울시 산하에 맞습니다.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6,200명을 다 전환했는데도 예산이 50억이 남았다. 이 예산의 문제가 아닌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러한 관점이 정말 중요하다. 우리 지금 뭐 정리해고 문제라든지 비정규직 문제들을 적극적으로 해결해 나가지 않으면 뭐 가지고 하겠습니까? 다 지금 떠나는 도시로 되어 있는 부산에서. 그런 견지에서 보면은 부산도 결국은 뭐 시장이 좀 이에 대해서 의지를 가지고 있는 분이 그 자리에 앉으면 서울이 뭐 하는 걸 부산이 뭐 못하리라는 그런 뭐 그것도 없고 충분히 가능한데 지금까지 대부분의 그 부산 시정을 좀 보면 저는 이 가시적인 뭐 건물 개발 뭐 이런 위주로 공약들이 나오고 그걸 지켰냐 지키지 못했냐 뭐 이렇게 평가를 하는 것 같은데 저는 그런 측면보다는 우리 부산 시민들 진짜 그 노동자 서민들이 이 삶의 질이 개선되는 방향으로 이걸 최우선적으로 두고 시정을 펼쳐나가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 있어서 시정 자체가 초점을 그런 뭐 개발 위주에서부터 이렇게 삶의 내용으로 질적인 내용으로 일단은 좀 옮겨져야 된다 이렇게 시정의 패러다임을 바뀌어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좀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부산 같은 경우에는 저는 가장 중요한 게 그건 것 같아요. 이 지리적으로 가지고 있는 이제 특성을 잘 살려서 이 동부가 이 물류 허브로서 물류 센터의 도시 이렇게 자리매김하는 것만이 저는 그게 부산이 정말 앞으로 정말 장기적으로 본다면 발전할 수 있는 방향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2000년에 그 6.15 남북정상회담 이후에 2007년까지 부산에서 출발해가지고 시베리아, 중국을 그렇죠. 거쳐가지고 유럽까지 가는 TSR 철도만, 뭐 PCR, 뭐 TSR 이런 게 가시화만 된다면 이거는 남북 관계가 조금만 호전이 되어도 개성공단처럼 지금 뭐 우여곡절을 겪고 있지만 개선될 거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이 철도만 잘 열려지고 또 우리가 도로만 잘 닦여져도 이 부산에서부터 시베리아 유럽까지 가는 이것만 해도 부산은 금방 활력을 되찾을 수 있다. 우리 그럼 지역에서 뭐 동남권 신공항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왔지 않습니까? 네. 특히 뭐 가지고 뭐 보수 정당 내에서나 그 서로 이제 뭐 의지가 있네 없네를 가지고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는데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동남권 신공항을 둘러서 이렇게 좀 새누리당이 주장하고 있는 거나 민주당이 주장하고 있는 뭐 일부 또 뭐 시민단체들이 주장하고 있는 것과 또 다른 시각에서 또 이걸 한번 바라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신공항 문제는 기본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필요성은. 예, 저도 잘 아는 분의 네, 이야기를 네, 들어보니까 일단 파일럿인데요. 일단은 김해공항 자체가 위험하다. 지난번에 사고도 풀리지 않았습니까? 위험하고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제약 때문에 운행 시간도 지금 많이 제약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이니까. 예, 또 뭐 그런데 이제 수요는 계속 늘어나고 있고 그래서 신공항 자체는 필요한데 한다면 저는 가덕도가 적절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문제는 지금 이제 박근혜 정권이 하고 있는 걸 보면 아마 제가 볼 때는 동남권이라는 애매모호한 표현으로 이제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지금 요즘 입지조사를 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저는 그게 신공항 발빼기 작전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이걸 정말 하려고 한다면 정말 최고 결정권자가 지역주의를 벗어나서 사심 없이 딱 결정을 해야 되는 것인데 박근혜 정권이 그게 가능할지 저는 의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진보정의당과의 예를 들면 통합 뭐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국민들이 바라보기에는 언젠가는 저 뭐 같이 한데 다시 뭐 활동할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시 부산에서는 어떻습니까? 뭐 이렇게 뭐 진보정의당 부산시당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전체 이른바 민중진영의 뭐 행사나 집회나 이런 거 있으면 어차피 매일 그 자리에서 네? 보게 될 텐데 그죠? 어색하고 좀 안 그러세요? 아프죠. 마음 많이 아픕니다. 예. 그렇지만 뭐 이 현실이니까. 근데 이제 저는 그런 믿음은 있습니다. 언젠가는 함께 간다. 함께 간다. 예, 그런 생각은 저는 있고요. 네. 그렇게 하기 위해서라도 통합진보당이 자기 역할을 잘 수행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년 지방선거가 이제 정리 전후로 네. 끝나고 나면 네. 자연스럽게 또 그런 논의가 다시 시작되지 않겠는가. 공감대 자체가 형성되기 시작할 거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때쯤 되어야 이 통합이 다시 논의가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하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좀 역할을 잘해야 된다. 요즘에 통합진보당 부산시당의 가장 큰 화두는 뭡니까? 지금 당장에는 이제 국정원 여론조작 사건에 대해서 이게 지금 전 국민들이 다 뭐 관심을 가지고 지금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일단 앞장서고 있는 상태고 날마다 지금 서면에서 지금 준비하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거기 하고 또 다른 건 이제 철도 민영화 문제. 철도 민영화. 이게 뭐 이 민영화 이 심각한 문제더라고요. 그리고 철도 산업 발전 방안이라는 것을 보니까 저는 너무 놀랐습니다. 국민 여론을 수렴하는 그런 것 없이 바로 발표해 버리더라고요. 국민 세금 14조를 들여가지고 수소발 KTX 만들어가지고 민간으로 넘긴다. 분할해서 민영화한다는 것이 영국에서 다 실패했던 사례를 그대로 지금 뒤따라가고 있는 게 과연 뭐 때문인가. 대기업이나 외국 자본이나 이런 데 터키를 주기 위한 게 아니라면 설명될 수 없는 정말 심각한 문제고 철도뿐만이 아니라 지금 가스, 전기, 수도 이런 문제가 지금 줄줄이 지금 하반기에 줄줄이 있는데 민영화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가 가장 클 것 같아요. 아무튼 뭐 이 두 가지 사안이 지금 제일 크게 지금 대두되고 있는 상황이고 통합진보당 이제 부산시당 위원장으로서 진면모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에게 통합진보당 이제 진보 정당으로서 통합진보당에 왜 부산에 꼭 이렇게 발전이나 부산 시민들의 삶을 위해서 왜 꼭 필수적으로 있어야 할 존재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뭐 짧게 한 말씀 뭐 해주시죠. 통합진보당은 제가 활동을 하고 현장에 들어가서 눈으로 확인하면서 더더욱 느껴지는 건데 우리 노동자들을 비롯해서 서민들의 아픔을 고스란히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는 그대로 듣고 그것을 같이 극복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정당은 저는 유일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진정으로 우리 사회가 한 걸음 더 앞서고 발전해 나가려고 한다면 바로 지금 노동자들이나 우리 기층 민중들이 느끼고 있는 이 문제를 고스란히 받아안는 정당은 저는 통합진보당 뿐이다. 통합진보당이 조금씩 힘을 더 키우고 더 발전해 나가는 만큼 저는
우리 그 노동자들이나 서민들이 삶도 그만큼 딱 개선될 수밖에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마지막 질문. 오늘 저희 회사 근처에는 예골 여기 소머리 수육하고 육개장 뭐 음식 맛이 괜찮습니까? 오늘은 아주 선택이 좋았습니다. 네. 제 취향하고 네. 제가 좋아하는 아이고, 거 다 다행입니다. 맞았습니다. 아유, 제가 원래 국밥 스타일인데 그러세요? 오늘 뭐 육개장도 먹고 네. 또 고기도 먹고 해서 네. 아주 좋네요. 아유,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예.